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자유통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고영일 자유통일당 대표가 선거 무효소송을 내기에 앞서 법원에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관할법원인 서울 남부지법 판사가 이례적으로 기각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태우 변호사가 회장을 맡고 있는 자유변호사협회, 약칭 자유변협이 일요일인 11월 5일 저녁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 기각 결정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자유변협은 이 성명에서 최근 법원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졌다. 후보자의 당연한 권리인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자유헌법 질서를 지켜야 할 법원이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이를 내팽개친 대표적인 사례이다. 고등법원은 신속하게 후보자의 항고를 인용하는 결정으로 자유헌법 질서의 붕괴를 막아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번 이 서울 남부지법의 고영일 후보의 증거보전 신청 기각 결정 후에 당연히 당사자인 고영일 후보, 고영일 자유통일당 대표 겸 변호사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서울 남부지법의 결정에 불복해서 항고를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자유변협은 고등법원에서 빨리 이 항고를 인용해서 서울 남부지법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으라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자유변협 성명은 2023년 10월 11일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참여한 자유통일당의 고영일 후보는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이에 부속하는 투표함 및 투표지 등 선거 자료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는데 관할 지방법원 재판부가 최근 이 신청을 기각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할 지방법원이 바로 서울 남부지법입니다. 자유변협 성명은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 완료 후에 선거 쟁송을 제기하는 때에 증거를 보존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 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은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 무효소송을 규정함으로써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같은 법 제223조 제1항의 당선 무효소송과 선거쟁송의 종류를 명확히 구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어서 고영일 후보는 득표율에 따른 당선 가능성을 떠나 선거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리를 가진 후보자이다. 선거 무효소송에서 투표함, 투표지 및 투표록 등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증거자료들이고 이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강제로 소제기를 단념케 하는 일과 다를 바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고영일 후보가 비록 이번 선거에서 많은 득표를 못해서 선거소송을 한다 해서 당선이 바뀔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번에 고영일 후보가 제기하려는 소송은 그런 당선 무효 소송이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선거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선거 무효 소송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고영일 후보가 비록 군소정당의 후보로서 득표율이 높지는 않지만은 본인이 당선되고 당선되지 않고 이 문제와 별개로 당연히 후보자로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 후보자이고 그를 위해서는 선거함이라든지 이런 증거 보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서울 남부지법에서 그 단계에서 아예 기각해버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유변협은 성명에서 해당 재판부는 무슨 권한으로 공직선거 후보자의
헌법 질서에 따른 법률적 권리를 박탈하였는가? 증거보전 비용은 당사자인 고 후보가 미리 예납하도록 되어 있다. 강서구의 투표함, 투표지 및 투표록 전체를 합하여도 법원에 작은 방 하나면 다 보관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미 분류되어 선관위에 보관 중이기에 옮기고 봉인하여 보관하는데 몇 사람이 3시간 정도 작업하면 충분한 정도의 일이다라면서 대체 어떤 중대한 반대 사유가 후보자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며 신청하는 이 증거보전의 권리를 압도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유변협은 이어서 법원의 이 기각 결정은 새로운 총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전 국민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무한히 증폭시키며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의 확립이 아니라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선거를 조장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십상이다라면서 당사자의 항고에 따라 고등법원은 신속히 해당 재판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 지체 없이 엄밀한 증거보전이 실행되어 당사자의 권리가 구제될 수 있도록 헌법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유변협 성명에 이어 살펴볼 소식은 육선 국회의원과 노동부 장관, 경기도지사 등을 지낸 국민의힘의 원로 정치인인 이인재 전 의원이 이준석에 대해서 따끔하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최근 이준석이 여러가지 지금 분탕질을 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당과의 결별 이런 수순을 밟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이와 관련해 이인재 전 의원은 이제 떠나려면 깔끔하게 빨리 떠나라 이렇게 이준석에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인재 전 의원이 역시 일요일인 11월 5일 저녁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이 오늘 국민의힘과 결별을 선언했다. 그리고 12월 후반 신당 창당을 예고했다. 당의 대통합을 위해 사면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그는 거꾸로 분열을 선택한 것이다. 그는 명분으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실패를 내세우고 내년 총선에서 보수의 절멸을 막기 위해 창당한다고 강변한다.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준석 따위의 입에서 보수의 절멸을 막기 위해 창당, 참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이 한국의 현실, 국민의힘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왜 이준석에 계속 지금 매달리고 있는지 이뇨한 혁신위원장도 요즘 하는 행보를 보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인재 전 의원의 글을 이어갑니다. 문정권의 폭정으로 무너진 국정을 맡아 이제 1년 반이 지나고 있다. 그동안 야당의 의회 폭주로 원활하게 국정을 수행할 수도 없었다. 내년 총선에서 안정의석을 확보해 남은 임기 3년을 성공시켜야 한다. 그런데 보수 분열을 획책하면서 그게 할 소리인가? 이준석은 어제 부산으로 찾아온 이뇨한 혁신위원장을 면전에서 박대했다. 거기까진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인 위원장에게 자신이 환자가 아니라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고 일갈했다. 의사인 당신이 만나야 할 환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오래 정치했지만 이런 막말은 처음이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의 최근 행보에도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따위가 지금 그걸 대체하고 뭐 하겠다.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만약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에 이준석 같은 자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면 절대로 이준석 같은 자에게는 투표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유리하니 불리하니를 떠나서 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일도 없겠지만은 차라리 그나마 다른 후보들 중에 당선 가능성과 별개로 좀 낫다 싶은 후보에게 투표하면 했지 이준석 같은 자들에게 이렇게 지금까지 질질 끌려가면서 선거 때마다 할 수 없이 찍어주고 이런 바람에 지금 국민의힘이 저 따위 매갈이 없는 정당, 가치도 없고 이념도 없고 오직 자기 몸보신밖에 모르고 이런 정치인들이 수두룩한 그런 이상한 정당이 돼버린 겁니다. 이인재 전 의원은 이어서 그의 분열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그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나는 통합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상황은 돌이키기 어렵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는 지금 당장 당을 떠나 신당운동을 하는 것이 맞다. 잠시라도 더 당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진퇴를 명쾌하게 해주기 바란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인재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그는 어제 혁신보다 혁명이 쉽다고 말했다. 흔히 쓰는 말이다. 혁명을 도모하는 자는 담대하게 미래를 말하고 행동하는 법이다. 구질구질하게 시비를 걸고 주저앉아 분탕질을 치는 것은 혁명이 아니다. 내가 그에게 주고 싶은 마지막 충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 이준석 같은 저런 자를 하나 제대로 정리 못하고 저런 자가 지금 좌파 방송이나 혹은 비좌파 기회주의적인 매체들에 으쌰으쌰하는 식으로 해서 연명하고 있다는 게 참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적어도 이인재 전 의원의 말처럼 이준석이 이제 그러려면 깔끔하게 빨리 탈당해서 자기 길을 가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남아서 안에서 분탕질을 치는 것을 속이 부글부글 끓는 국민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